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차 3차 시 2주차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이번 장은 이제 장이 하나 바뀝니다. 우리 앞장에 2주차 2차 시까지는 이제 1장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죠. 자, 이번 주 2주차 3차 시 수업은 함수입니다. 여러분 함수는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뭐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함수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 함수를 또 알고 계신 분은 또 잘 아실 거고 또 마찬가지로 또 그죠? 좀 어려워하신 분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잘 아시는 분은 뭡니까? 앞에 예제 있죠. 문제 위주로서 수업을 이렇게 그 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 조금 이렇게 개념이 좀 안 되신 분들은 그죠? 강의 설명을 꼼꼼하게 듣고 그 꼼꼼하게 듣은 것들도 외우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풀어서 답을 확인하면서 그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장입니다. 자, 함수와 도형입니다. 그죠? 이제 함수를 이제 정의할 테고 이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로 이제 그리는 방법, 좌표상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함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우리 다항식은 배웠죠? 다항식이 우리가 뭐 이런 경우들 아니면 그죠? 뭐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런 것들이 다항식이죠. 자, 이 다항식에 보니까 미지수가 x잖아요. 그죠?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은 표시하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제 다항식을 이제 함수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갖다가 다항함수라는 이제 말을 쓰죠. 자, 그럼 이제 함수란 말이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함수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어떤 관계를 이용하죠. 어떤 관계가 이제 중요하겠죠. 어떤 관계를 이용하여 짝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형이라고 합니다. 대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어떤 관계를 대형이라고 부르고 집합 x의 각 원소, x의 각 원소이 중요하죠. x의 각 원소에 집합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자, 이 대응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대응이라는 이제 규칙, 여기 이제 규칙이죠. 자,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한다. 이 함수를 간단하게 그죠? fx에서 y로 하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대응해 줄 때입니다. 자, 하나씩 대응해 주면 이제 함수가 안 되겠죠. 그죠? 되는가 안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자, 대응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함수입니까? 아닌 경우입니까? 봅시다. 자, 이건 함수 맞죠? 자, x에 있는 각원소 빠지면 안 됩니다. 자, 3개가 있는 각원소 3개죠. 이 3개가 한 개로 대응되죠? 한 개. 대응이 한 개입니다. 그죠? 대응이 한 개입니다. 대응이 한 개입니다. 자, 정의역의 입장이었습니다. 요거 입장에서 3개지만 요 입장이 아닙니다. y 입장이 아니라 x의 입장에서의.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x의 각원소, x의 입장입니다. x 입장. x의 입장이 있습니다. x의 입장에서 하나의 원소에 대응될 때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x가 원소가 3개인데 x 입장에서는 한 개에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그다음 이런 경우는 뭐가 됩니까? 자, 이건 x의 경우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자, 이게 잘못됐죠. x의 각원소니까 빠지면 안 됩니다. 각원소, 모든 원소가 다 한 개에 대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한 개에 대응됐죠. 이것은 한 개에 대응됐죠. 이거는 대응되는 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이 어긋나죠. 이거는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하나, 둘, 셋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자, 요거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요거는 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요거는 뭡니까? 두 개로 가버리죠. 자, 뭐랬습니까? 규칙 한 개로 가야 된답니까? 그래서 여기 두 개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뭡니까?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죠? 요래 표시합니다.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될 때 이것을 우리가 함수라 부르고 이 함수를 뭡니까? x에서 y로 가는 f 이렇게 이제 이름을 여기 이제 함수의 이름입니다. 여기 지금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이고 요 x를 이제 뭡니까? 정의역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y를 뭐가 됩니까?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y를 공역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대응되는 원소가 다 대응 안 돼도 되잖아요. 그죠? 이 대응됐을 때 이 원소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죠? 함수가 성립하면은 x를 정의역이라 부르고 y를 공역이라 부르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한 개씩 대응되는 집합을 치역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 있는 원소, 이제 x가 이제 뭡니까? 여러 개 있겠죠. 이걸 이제 대표되는 이제 원소를 이제 변수로 처리하죠. 그럴 때 이제 요 x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는 자기가 마음대로 열 수 있다는 얘기죠. y는 뭐가 됩니까? 함수 규칙에 의해서 대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y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지 x를 뭡니까?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y를 공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대응되는 함수값 있잖아요. 그죠? 함수값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용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에서 정의역은 얼마입니까? 1, 2, 3이죠. 집합 수이 되겠죠. 공역은 뭐가 됩니까? A, B, C 3개가 되겠습니다. 치역은 뭡니까? 자, 2개가 대응됐으니까 AB가 되겠죠. 함수는 성립하죠. 각각의 원소가 한 개씩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두 함수가 있을 때 정의역에 드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값이 같은 값을 가질 때 두 함수는 같다고 합니다. 그죠? 자, 이 값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가질 때 우리가 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두 개의 함수가 그죠? 이미지 치역이죠. 모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치역값이 같을 때 이 함수를 우리가 같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앞에 배웠던 걸 하면서 보죠. 두 함수 gx와 뭡니까? 자,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인데, 그죠? 같다이면은 두 함수의 정의역은 같다. 이건 참인 명제입니까? 거짓입니까? 자, 두 함수가 같다는 이야기는, 이 함수가 같다는 이야기죠. 했죠? 함수가 같다는 이야기는 정의역이, 그죠?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정의 공역이 같은 걸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 되려면 조건이 더 필요하죠. 두 함수의 정의가 같아야 되고, 또 뭐 됩니까? 공역도 같아야 되고, 함수값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요거 뭡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이 함수가 이거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것일 때 같다. 그죠? 그럼 이건 항상 참이죠? 참이죠. 맞죠? 자, 그럼 뭐가 됐습니까? 요것이 참이면은 대오명제도 항상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대오명제. 그래서 이제 뭡니까? 두 함수의 정의역이 다르면 이제 대오입니다. 두 함수의 정의역이 다르면 뭐가 됩니까? 이 함수는 뭡니까? 다르죠. 그래서 대오도
그럼 이것도 항상 뭐가 됩니까? 참이 명제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면은 그 대우도 항상 참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집합론할 때 배웠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해서 대우를 지어보면은 두 함수의 정의역이 다르면은 두 함수는 다르다. 그래서 함수가 다른지를 보일 때 만약에 정의역이 다르면 그죠? 뭐 관찰할 필요 없이 바로 다르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에는 그죠? 자, 요렇게 정의역이 마이너스라고 0, 0, 1입니다. 그죠? 그럼 fx가 gx가 자, 정의역과 다 같죠? 근데 이제 대응 규칙이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함수값을 남겨보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라고 다 같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러한 정의역 하에서 두 함수는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자, 정의역에 있는 x값에 대해서 자, x값하고 y값을 그죠?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이제 찍은 거 있죠. 점들을 쭉 찍으면 자체가 나오겠죠. 그 점들을 우리가 f의 그래프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하고 y축의 값들을 대입했을 때의 그 점들을 그죠? 그래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함수 종류입니다. 그죠? 자, 종류. 자, 함수 f의 x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임의의 수로 다른 두 원소. 정의역에 있는 그죠? 임의입니다. 임의란 것은 이제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사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개 두 다른 원소를 잡았을 때 그 결과값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 x1이고 x일 때 이제 같은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요 값도 그죠? 요것이 다른 값에 대해서 그죠? 결과값도 다르게 나오는 거죠. 다르게 나오는 함수를 뭐라 부르냐니까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력이 같은 경우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것은 치역과 공력이 다를 수가 있는데 같으면 뭡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과 치역이 그죠? 똑같은 값으로 일정한 값으로 그죠? 보내주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 항상 똑같이 보낸다 해서 항등함수랍니다.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시는 뭐가 됩니까? 정의역에 따라서 아이덴티티 i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항등함수를 ix 또는 i를 표시하는데 그죠? 정의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밑에 x 또는 y, z를 붙이면 왜냐면 정의역이 다르면 그죠? 앞에 뭐 했습니까? 여기서 두 함수의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가 다르다 했으니까 그죠? 다른 경우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할 때는 뭐 ix i의 y 또 이렇게 구분할 때는 이렇게 밑에 붙여야 되겠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죠? 아이덴티티 펑션 i라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역이 한 개인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그럼 이런 것들 이제 하나, 둘, 여기 정의역이 있을 때 치역이 그죠? 여기 y고 x일 때 그죠? 하나로 이렇게 고정돼서 가는 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컨스턴트 펑션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함수는 다 맞죠? 맞는데 보겠습니다. 자, 요 값이 다른데 이 값이 같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1대1 함수는 아니죠. 그죠? 함수,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지만 같은 값이 있다. 그죠? 이거는 이제 1대1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 이게 다른데 다 값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1대1 함수가 됩니다. 1대1 함수인데, 이거는 남아도 되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조건이 뭐가 됩니까? 정의역이 있는 값이 다를 때 대응되는 값만 다르면 됩니다. 그죠? 이건 남아도 관계없죠. 그래서 1대1 함수입니다. 남지 않고 뭡니까?
이 정의역의 원소가 다를 때 치역의 원소도 다르죠. 남는 게 없죠. 이걸 뭡니까? 1대1 대응이라 그럽니다. 자, 1대1 대응은 뭐가 됩니까? 여기 있는 왼쪽의 개수하고 오른쪽 개수, 즉 정의역의 개수하고 공역의 개수가 뭡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근데 1대1 함수는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그죠? 자, 이런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표상에, 그죠? 모든 그림이 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x값에 대해서, 자, x값에 대해서, 저이 말입니다. 그죠? x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fx값이 뭐가 됩니까? 한 개죠, 한 개. 그죠? 자,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치역의 값들이 한 개만 대응될 때를 우리가 함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x값에 대해서, 이건 두 개잖아, 그죠? 두 개면 요 값이 뭐가 됩니까? 다른 값이니까, 뭐, y의 1, 요 값이 y의 2잖아, 그죠? 요건 뭐가 됩니까? x값에 대해서 y1으로 두 개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함수가 안 되죠.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뭡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표시냐? 나중에 가시면 매개 변수 함수라는, 그죠? 다른 데 또 매개 변수도 있고, 뭐 극 함수도 있고, 요 이제 수학에서, 그죠? 평면상의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이 함수로 그려지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함수로 그려지는 것도 있고 함수로 그려지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뭡니까? 정의역의 하나의 원소에서 수직선을 딱 꺼봅니다. 수직선을 이렇게 딱 껐을 때, 그죠? 껐을 때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두 개가 존재하고 세 개가 존재하면 그는 함수가 안 되고, 자, 수직선을 이렇게 껐을 때, 그죠? 정의의 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값이 한 개만 존재하면 바로 함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를 끊는 거죠. 껐을 때 뭐가 됩니까? 함수가 맞죠? 자, 근데 함수가 뭡니까? 한 개만 존재하죠. 이거는 뭡니까? 1대1 함수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하나를 껐을 때, 그죠? 여기 뭐가 됩니까? 함수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정의역이, 그죠? 자, 이게 x1이라 합시다. 여기, 그죠? x2가 되는 거죠. 뭐, 그죠? 요 두 개 값이 뭐가 됩니까? 두 개 값이 서로 다른 값이죠. 서로 다른 값인데 대응되는 값은 뭐가 됩니까? 똑같죠? f의 x1이랑 f의 똑같죠? 그럼 1대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닌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가 있냐 아니냐는 것은 뭡니까? 가로선을 그어보고 하나의 이 치역에 대해서, 그죠? 대응되는 정의역이, 그죠? 두 개가 있으면 이것은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이제 1차 함수는 이제, 그죠? 앞에 이제 차수가 1인 경우죠.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낼 때 yfx를 이제 1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시는 이럴 수 있겠죠. y는 뭐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a는 물론 제로가 안 돼야 되겠죠. a가 제로면 상수함수가 됩니다. a, b는 이제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차 함수를 이제 좀 일반화시켜서, 그죠? y는 fx가 항이 여러 개인데, 그죠? 차수가,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 있죠. 이걸 그죠? 다항함수라고 부르고, 그 차수의 최고창에 이름을 붙여서, 그죠? n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창이 제로, 여기 제로가 안 돼야 되겠죠? 여기 제로가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차수가 n차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n차 함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은, 자, 그래프는 이제, 그죠? 요렇게, x, 그죠? y죠. 요걸 갖다가 이제 뭐냐니까, 정의역이라 부르고, 요걸 뭐라 부릅니까? 공역이라 부르고, 요 그래프에 이제, 요 값들을, 그죠? x하고 치역들이, 그죠? 이건 이제 점의 자치라 그럽니다. 그죠? 이제, 점들의 자치.
점들의 자체가 이제 그래프가 되는 경우죠. 이제 이렇게 표시될 때, 그래프가 이렇게 표시될 때,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죠? x의 증가량을 델타 x라고 y의 증가량을 델타 y를 할 때,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뭐 기하적으로 뭐 설명을 드려야 되면, 그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뭐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점에 대한 변화량 여기 주어지겠죠. 여기 이제 x가 되고 여기 x 더하기 델타 x 이거 증가량이 델타 x죠. 그럼 여기 대응되는 뭡니까? y 값도 여기 f의 x고 이건 f의 x 더하기 델타 A죠. 이 증가량이 뭐가 됩니까? 델타의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기울기라는 것은 델타 x에 대해서 델타 y를 뭡니까? 자, 이 함수가 이제 기울기라 그러는데 이 기울기의 이제 기하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요 두 점을 연결하는 뭡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는 a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함수가 주어지면은 a라는 것은 x 변화량이나 y 변화량의 어떤 값을 이렇게 a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요 직선은 뭡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있겠죠. 그죠? 그 기울어진 있으면 직선에 뭐가 요래 직선이 주어지면은 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고 그것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 바로 a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거 기울기는 2가 되는 경우죠. 이라는 것은, 그죠? x 변화량에 대한 y 변화량이 2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도표에 그려보시면은, 뭐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죠? 요 그래프에서, x의 절편, x의 절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y 값에다가 제로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x 값을 x 절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y 절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어진 값에, 식에다, 그죠? x는 제로를 대입합니다. x를 제로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을, 그죠? y의 절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해서 뭐가 됩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하죠? f에다가 x는, y는 ax 더하기 b잖아요. 그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f의 제로값이 되고, b가 되겠죠. 이걸 뭐가 됩니까? y의 절편이라고. 이걸 갖다 y의 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가 y의 절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울기가 3이고 이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뭡니까? 기울기가 3이니까 금방 알 수 있죠. y는 일반 걸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은 b가 절편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1차 함수는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질 때 1차 함수는 이제 두 점이 주어지면은 두 점을 지나는 뭡니까? 기울기가 바로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점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1차 함수는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니까 뭐 아무 점이나 대입하면 됩니다. 이 점을 대입해서 b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차 함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죠?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은 1차 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점을 알고 있으면은 1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거지만 그죠? 한번 또 복습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죠? 이제 1차 함수나 또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뭡니까?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또 관찰하는데 평행이동을 이용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y는 fx라는 함수나 또 그래프에 이제 그죠? 그림이 조이다 칩시다. 그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식입니다. y를 b만큼 평행하니까 y 빼기 b가 되게 되고 x축으로 a만큼이니까 x 빼기 a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y 빼기 b 그 다음에 x 빼기 b를 해주면은 이것이 바로 y는 fx의 평행이동한 a, b만큼 x, a만큼 y, b만큼 평행하던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y는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6만큼입니다. x로 3만큼이니까 x 더하기 3이 되게 되겠죠. y 마이너스 6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로 4만큼이니까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되겠고, y축으로 평행이동은 y 빼기 6은 2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죠? 2차함수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차함수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겠죠. 자, 2차니까 최고차항이 2가 되니까 A, B, C 세 개의, 그죠? 상수, 모르는 상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y는 이렇게 표시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자, 일반적으로 최고차항 개수만 보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라는 이야기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요것도는 요것입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딱 붙어서, 그죠? 위로 이렇게, 요걸, 그죠?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일 때 A는 0보다 큽니다. A가 0보다 크다 할 때는 이렇게 표시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위로 볼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요 모양에서 앞에 BXC가 없으면은 원점에 딱 붙어서, 그죠? 그래프가 생성되는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입니다. A가 0보다 크면은 뭡니까?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그죠? 그래서 지금 미리 하는 이유는 이 그래프의 어떤 A, B, C가 그래프 모양에서, 그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가 이제 이런 모양일 때입니다. 자, 이런 모양일 때는 이 그래프 모양에다가 앞에서 마찬가지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다. 그래서 항상 이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아시고 이 그래프로부터 이런 모양일 때는 평행이동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자,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 모양이, 그죠? 이렇게 된 2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된 2차 함수에 대해서, 자, 꼭지점이, 그죠? P, P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죠?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요 그래프에서, 요 모양의 그래프가,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맨 아래 있는 요거 있죠? 요 점을 갖다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해서 이 x가 p, q가 되겠죠. p를 넣었을 때 그죠? x는 p, q가 요거 이제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꼭지점은 p, q가 되고 대칭축은 뭡니까? x는 p죠. x는 p를 대입하면 y가 0 나오니까 그죠? x는 p 값이 요 값이 자, 요거는 제로니까 여기 대칭축이죠. 여기 대칭축이죠. 요때는 대칭축이 x가 제로인 경우죠. 자, 이건 x가 p죠. p가 대칭 축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로 그죠? 대칭되는 축이잖아요. 그죠?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a가 0보다 크다면 a가 0보다 크다는 건 뭐죠?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면은 뭡니까? 요 값에 대해서 뭐 최대값은 모르겠지만 최소값은 존재해요. 최대값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요 점이 바로 그죠? 최소값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면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위로 볼록이면 뭐가 됩니까? 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은 모르지만 그죠?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q가 여기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지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지면 아주 편리하죠. 왜냐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바로 뭡니까 꼭지점을 알 수 있고 최대 또는 뭡니까 A 값에 따라서 최대 최소값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바꿔서는 중요합니다.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죠. 이 값은 뭡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대충 모양이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2,3이죠. 대충 2,3이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최고창이 1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값이 뭐가 됩니까? 최소 값을 가진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요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는 그죠?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값 문제입니다. 자, 여기 닫힌 구간이 중요합니다. 닫힌 구간이 중요하고 닫힌 구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구간의 양 끝점과 꼭지점에서 함수값을 비교해서 구한다. 됐습니다. 자, 닫힌 구간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닫힌 구간이 아니면은 극대 극소 개념 있죠. 나중에 할 겁니다. 극대 극소 개념만 알 수 있지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만약에 닫힌 구간이면 닫힌 구간 비었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A, 뭐 B 이런 거죠. 이런 닫힌 구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최대 최소입니다. 최대 최소가 존재를 하고 그것을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정의역입니다. x가 이깁니다. 이제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이제 닫힌 구간입니다. 닫힌 구간이면은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은 세 개 중에 한 개입니다. m, n하고 p, q 중에 한 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면 최대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이 값 f의 m 값 또는 f의 뭐가 됩니까? n 값 또는 q는 뭐죠? f의 이 세 개 중에서 최대 최소값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은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주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그죠? 또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되실 때 FM, FP, FN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일 때 F, 이거 중에서 큰 값이 최대 또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에 따라서 나눠지니까 전체적으로는 요 세 값을 그죠? 대입해서 가장 큰 값이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를 풀어보고 그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자, 제곱이니까 그죠? 자, 이걸 이제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것이 그죠? 여기 똑같은 것이 그죠? 보이잖아. 그죠?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하면은 요렇게 주어지고 그죠? 요렇게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t는 뭐가 됩니까? 1보다 크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됩니까? 양수니까 지금 이런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존재하겠죠. 근데 뭡니까? 1보다 크나 같다 그랬으니까 1도 대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은 f의 1 대입하는 것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값은 뭐가 됩니까? f의 1값이랑 뭐 F1일 때 바로 여기 넣는 거죠. F1값이니까 여기 1,2잖아. 그죠? F1일 때니까 뭡니까? T가 1일 때 바로 이것이 바로 그죠?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1일 때 대입하면 함수값 2가 그죠?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1차 함수와 다르게 2차 함수에 대해서 그죠? 특성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들은 그죠? 정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 개념을 잡으시고, 자, 확인해제도 그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죠?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눈으로 보고, 그죠?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뭐, 풀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뭐, 한번, 어렵겠다, 한번,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자, QR코드로서, 그죠? 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주차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3주차. 이제 함수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함수 두 개를 봅니까? 우리가 앞에서 마찬가지죠. 수를 배웠으면 수 사이 어떤 연산자가 있었죠. 집합을 배웠을 때 집합 사이 연산자가 있었죠. 자, 우리 함수도 이제 각각을 정의할 수 있고 어떤 것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이제 뭡니까? 새로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하기가 필요하겠죠. 함수를 더하기도 해보고 빼기도 해보고 또 곱하기도 해보고 나누기도 해보는 그 다음에 합성해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죠? 이 함수들이 어떤 뭡니까? 변화되는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주차인데 여러분들 그죠? 앞에 예제 문제 있죠? 노트에 쭉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이걸 또 점수화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뭐 점수를 더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 스스로 공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3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